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의 수사반,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5회 방송, 낮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당님이 오늘은, 첫, 방문자시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낮 시간에 처음,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은이 어머니 낮에 뵈니까 반갑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5번째 방송일인데요. 오늘 그동안 25번 방송하는 동안에 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했던 방송 오늘 낮 2시로 시간대를 바꿔서 그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방송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는 방송 광고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참 뉴스가 없어서 뭘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함께 오셔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퀸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낮 시간에 이렇게 뵙게 돼서 뭔가 기분이 다르죠? 돌베개님도 어서 오십시오. 활동보주자님, 우리 크리막동님, 울산에서도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박남필님, 처음 뵙는 분도 이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이 10월 17일이에요. 10월 17일, 가을에 정말 가운데, 가을에 이제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산에는, 단풍이 아직 제대로 물들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일하시는 날인데 쉬신다고, 하은이 어머니하고 저하고, 방송에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막동님, 어인일이세요, 이 시간에. 지난번 24회 방송을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은 저한테 하시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지난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은, 기본적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해왔는데, 월요일날 저녁 시간에 그 방송을 하니까, 저도 뭐 사실은 그 직장 다니면서 그 시간에는 이제 주로 술을 한 잔 먹는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방송을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지지난주에 제가 시덥잖은 이야기 방송을 낮 시간에 했는데 낮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는 술도 한잔 하시고 친구들하고 직장분들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낮 시간에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오디오로 귀에 꽂고 뭐 비디오 보지 마시고 오디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으로 이번 주부터 방송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요일날 낮 2시부터 4시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리용님, 안녕하세요. 고상만 반장님이라고 하셨고, 연하열혈팬님, 안녕하세요. 연하열혈팬님은 이제,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인가요? 그분의 팬인 듯이죠? 라푼젤님, 일하면서 시청 중입니다. 일 열심히 하시면서, 귀만 저한테 열어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4회 방송, 2016년 10월 17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뉴스가 없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많은 뉴스 중에 도대체 뭘 골라야 될지가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뉴스를 아마 저하고 같은 심정이시지 않을까 했어요. 라푼젤님 업 했어요. 무슨 뜻이죠? 업 했다니? 예. 아마 이제 뉴스 보시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그죠? 뉴스 보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일들이,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 있구나. 추천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추천 많이 해주시고, 역시 라푼젤님 감사합니다. 업은 추천이군요. 저조차도 그걸 잘 몰랐는데. 그전엔 추천이었는데 왜 바뀌었어요? 업으로.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뉴스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나라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뉴스 보면 욕이 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셨어요. 여담인데 12월 달에 뭐 강연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서 연락을 해오신 분이 있었는데 12월 1일 날 어떤 주제로 좀 강연을 해달라고 하셨냐면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이른바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이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뭐라고 당시에 비난과 공격을 했는지?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래서 나라의 뭐 민주주의도 언론 탄압 등등등 하면서 헛소리를 해댔는데, 이거에 맞서서 우리도 지난 10년을 뭐라고 좀 간결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퍼뜩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였냐면요. 그들만의 대한민국 10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그들만의 대한민국 10년. 이 단어가 제 머리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지난 10년은, 그들에게만 대한민국이었고,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 실종돼 버리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그 사례 몇 가지만 언급하고 들어도 우리 캡틴 형님 완전 공감 갑니다라고 하셨죠. 그쵸? 그들만의 대한민국 10년 이러면 머리에서 막 파바바박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막 파바박 떠오르죠. 아마 역사 문제나 시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그들만의 대한민국 10년이라는 단어가 공감이 가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쉽게 먼저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볼까요? 22조 원을 토목공사에다 쏟아 부어서 그들이 해먹었던 이른바 4대강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들만의 대한민국이었죠. 그리고 역사책, 역사교과서 검정화, 이거와 관련해서도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부적절하다, 잘못됐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지금 집필자도 공개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있죠. 라푼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방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4대강,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대한민국, 자기네들 멋대로 헤쳐먹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바로잡는 자정의 노력,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되돌리려고 하는 최소한의 양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순실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병우와 최순실. 이거를 이제 합쳐서 우순실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정말 그들만의 대한민국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엉망진창의 나라라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특히나 지금까지 역대 18년을 헤쳐먹은 우리 박정희 유신 독재 권력 하에서도 적어도 그들이요, 국회에서 통과됐던 장관 해임 건의안은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그 독재 권력, 말도 안 되는 그 독재 권력도 이걸 수용했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국회가 해임 건의안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된 이 안도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황당무계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그들만의 대한민국 10년 동안 완전히 고착화됐고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망한 10년이다. 망한 것이 굉장히 큰데, 하여간 그들만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뭔가 살을 좀 붙이고 뼈를 좀 붙여서 하여간 강도 높게 비판을 좀 하는 이야기들을 12월 1일날 연속 기획 강연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이어 알람에 끌려 푸짜르님이 알람에 끌려오셨다고 하는데, 알람이 또 누구는 어떤 분은 또 안 울린다고 해서 또 그러셨는데, 또 알람에 또 끌려오시는 분들도 있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방송 오늘 들으시면서 또 추천 눌러주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고맙겠고요. 방송 전에 몇 가지 좀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저한테 좋은 일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3년 4월 1일서부터 그리고 제가 작년 3월 말일까지 딱 횟수로 2년간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제가 진행한 것을 아시는 분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만 해도 제 호칭이 고상만 보좌관님이라든지 고상만 간사님이라든지 고기자님이라든지 고작가라든지 뭐 이런 이름으로 주로 불렸는데, 저를 지금은 부르는 분 중에 한 90% 이상이 고상만 반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주세요. 우리 크리막동님도 고반장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한 2년간 우리 가수 손병희 형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상만의 수사반장 그 덕분에 얻게 된 별칭이 고상만 반장, 약칭 고반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걸 2년간 제가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또 응원과 지지, 격려, 또 호응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원고로 제가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썼던 거를 초안으로 해서요. 그것에 대한 책을 내기로 출판사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6번째 책인데요. 6번째 책을 내기로 한 출판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출판사일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9년도에 서거하셨는데, 그리고 2010년도 일주기가 되던 그때에 김대중 자서전을 낸 출판사가 있습니다. 3인 출판사라고요. 도서출판 3인. 그 3인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크리막동님 출판기념회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나요? 늘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은 없고, 그냥 넘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크리막동님이 한 번도 안 오신 게 정답이지, 출판기념회 늘 했고, 작년에는 11월 11일 날 했죠. 빼빼로데이 날. 11월 11일 날 작년에 했었고, 공식적으로 다 했어요.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막둥님.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고, 뭐, 중계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예. 킬러 빵빵빵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첫 번째로 별풍선, 예, 시원하게 쏴주셔서, 오늘 또, 예, 시원하게 또 방송, 예, 가뿐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출판 기념회를, 좀 약간 좀 생각 중인데요. 지역에 좀 소규모 형식으로 좀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제주, 부산, 춘천 뭐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작은 단위로 해서요.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그 조합원 분들과 더불어 예 하려고 하고요. 우리 크림악동님 울산은 이렇게 하셨는데 울산에서 준비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지역에서 누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지 장소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간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에서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13년을 살았는데 경기도 안산에서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속초, 예, 양양, 속초. 여기 가서도 좀 한번 하고 싶은데, 몇 분이 오실지 잘 몰라서, 그리고 또, 그쪽에 계신 분이 좀 같이 연대해서 도와주시면, 그것도 좀, 예, 저한테 해서, 하여간 작은 단위로, 그전에는 이제 서울에 홍대 카톨릭 카톨릭 청년회관, 거기에서 큰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약간 작은 단위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보고 얼굴 대하고 그런 방식으로 좀 이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의 원고는 11월 말까지 제가 출판사에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그게 출판사에서 원고가 되면 대충 이제 빠르면 내년 한 1월 한 중순? 그리고 늦으면 2월 초까지 아마 이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되면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책을 사주신 분이나 아닌 분이나 사실은 다 고마운데 이분들이 참 요즘 문화가 이상해요. 출판사에서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라리 제가 좀 어려운데 제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박준영 변호사님, 뭐 이분이야 뭐 워낙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대단하신 분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박준영 변호사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책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 펀딩에서 했던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변호사 그 시리즈로 연재했던 글을 책으로 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책이 아마 빠르면 올해 안으로 늦어도 이 내년 초까지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책이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단기 역사상 초유의 개인 후원 펀딩을 시도한 것도 놀랍지만 그렇게 해서 또 아주 초단기 4일 만인가요? 4일 만에 목표액이었던 1억 원을 돌파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했던 건데 근데 정작 이분이 실제로 책을 내고 난 다음엔 과연 그 책은 많이 팔릴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의로운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갖고 누군가가 정의로운 일을 할 때 그걸 격려하거나 응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아낌이 없는데 묘하게 책을 사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리워드 스토리 펀딩을 할 때 리워드로 해서요. 그래서 뭐뭐를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책을 이렇게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돈은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책은 뭐 안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식하거나 책을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또 요즘 또 팟캐스트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 또 우리 김용민 브리핑 뭐 부동의 1위 팟캐스트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거나 하면 사실은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책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아마 저하고 같이 이 방송을 듣는 분 함께 만든 비님 안녕하세요 하시고 별풍선을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집션 마우님 에고 지각했네요. 뭐 지각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유 낮 시간에 뵈니까 신기하죠? 그리고 또 좀 더 혼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 낮에 하니까 창문으로 자연스러운 채광도 들어오고 해갖고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지하철에서 책을 보는 분은 거의 보기가 어렵잖아요. 보기 어렵고 대신 다들 뭘 보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책을 내자고 하는데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6번째 책을 계약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책이 이제 나가게 되면 그럼 내년에 이제 6번째 책이 어쨌건 나올 텐데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 책을 제가 이거 잘 팔 거다 하면서 출판사 사장님한테 여하가 온갖 감언이설로 이 책을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막 설득을 한 거잖아요. 이게 설득을 해갖고 책 계약까지 마쳤는데 이 책이 생각보다 또 잘 안 나가 버리거나 뭐 초판 간신히 넘겨서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책을 계속 내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낸 책 고상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낸 책이 검색이 다 되실 텐데 좀 기존에 나와 있는 책도 좀 많이 좀 사주시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난 이미 그 책 읽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생일 같은 때 친구에게 주는 선물로 좀 제 책도 좀 사서 친구한테 좀 나눠도 주시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건요 주변 도서관에 신간서적 신청하기가 있잖아요. 도서관 가보셔서 이제 책 빌려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런 데에다가 좀 신간도서 신청하기 이런 걸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라푼젤님 중경이 기록한 장주나 주문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라푼젤님이 계셔서 제가 앞으로 책을 더 많이 더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을 낸다. 이게 첫 번째 좋은 소식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오마이뉴스 아시는 분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매주, 저녁 7시 반부터죠. 그러니까 10월 24일 월요일인데요. 그날서부터 6주간 오마이뉴스와 함께 글 쓰는 인권운동가,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특강을 시작합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앞에 있는 카톨릭 청년회관에서 제가 이 글 쓰는 글 잘 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유료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강좌당 2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모두 6강이니까 12만원인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1년에 10만원을 내면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의 회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진보 언론 매체 중에서 정말 아주 열심히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작을 해서 16년째 언론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오마이뉴스하고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유대한 만세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에 북콘서트 하셨던 장소 같으네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함께 맞는 비님이 그때 오셨군요. 아까의 우리 누구죠? 크리막동님 보세요. 오셨잖아. 작년에 요분께서 함께 만든 비님 오셨는데 그때 저랑 사진이라도 같이 한번 찍을 걸 그랬네요.
오셨는지 몰랐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는 연락 안 했어요. 예. 그때 왜 안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6주간 오마이뉴스에서 글 잘 쓰는 법 특강을 하는데요. 예. 현재 저희가 이게 30명 선착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선착순. 그래서,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해주시면 그분에게는 12만원이 아니라 할인해서 9만원입니다. 9만원에 강의를 듣고요. 그래서 1강은 미리 쓰는 해고록이라고 해서 미리 쓰는 해고록 라푼젤님 114번째 팬클럽 회원이 돼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야 114 예 많은 국민들에게 예 아주 친근한 예 번호 114 114번째 팬클럽 회원이 돼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명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데요. 몇 자리가 아직 비었다고 합니다. 예, 몇 자리가 아직 비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만든 비님, 라푼젤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만든 비님이 거의 그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고 있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예, 방송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마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30명 중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20분이 차셨고, 주말 사이에 몇 분이 더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아직 몇 자리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6번 강좌를 듣고 나면, 그러면 제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실제로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가지씩 강좌가 끝나고 나면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해 드릴 거니까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오마이뉴스 글 쓰는 인권운동과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특강에 함께 하셔서 재밌는 이야기도 같이 듣고요. 또 제가 수강생분들하고 같이 1대1 대면으로 자기의 사연과 사례 등을 이렇게 또 듣고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을에, 예, 의미있고, 2016년 가을에 의미있고 뜻깊고 재미있는, 예, 강연으로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마지막 6강은, 예,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예, 아주 재미있고 의미있는 뒤풀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풀이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예, 강의하고 공부 같이 하시면서, 인연을 아름답게 이어가실 그런 분 있으시면요. 오마이뉴스 지금 사이트를 가시면 그 기사 메인 화면의 중간에 제 사진과 그리고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특강 그 사이트, 예, 그게 이제 이게 걸려 있습니다. 광고가. 그럼 거기를 클릭하시면, 수강 신청하실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예, 얼굴 뵙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아까 앞부분에 이제 책도 낸다고 그랬고, 또 오마이뉴스하고 강연도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쳤는데, 사실은 제가 둘 중에 하나만 될 줄 알고 응모를 했는데, 이게 두 개가 다 돼버려갖고, 제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바빠졌어요. 우리 단열 0416님도 오셨네요. 낮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 예 엘리리즈님도 오셨고요. 예 라이츠 70님, 예 까미오님도 오셨고 평화마니님, 그리고 배틀장님, 활동보조자님도 오셨고 붕어낚시님, 그리고 야 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네요. 그날은 오리라. 예. 반드시 그날이 와야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조부도부님, 예. 이분도 오셨네요. 오랜만에. 고웅사랑님, 고웅 제가 예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할 때, 4년간 일할 때, 제가 고웅을 참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예, 고웅군청에 가서, 거기서 하모라고 하는, 낯선 이름의 예, 물고기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거
예, 또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아마 고흥분이신가 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둘 중에 하나만 될 줄 알고 응모했는데 두 개가 다 돼버려서 지금 책도 써야 되고 11월 1일서부터 또 시작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함께 만든 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 펀딩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요즘 뭐 스토리 펀딩 굉장히 뭐 대세죠. 근데 사실은 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스토리 펀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제가 하는 이 스토리 펀딩은 연극 표를 좀 사달라고 하는 스토리 펀딩입니다. 다른 분들 뭐 이것저것 하시고 또 하는데 저까지 또 부담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 송구한데 정말 제가 이 세상에 와서 다시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떠나기 전까지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연극을 하나 만드는 일입니다. 이 연극을 하나 만들어서 이 세상에다 남겨놓고 가면 마지막 순간에 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반드시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누구나 영원히 살 수 없고 또 영원히 사는 것 또한 사실은 저는 그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은하철도 999 만화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은하철도 999에서 보면 결국은 사이보그 인간이 기계가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철이가 엄마가 돌아가신 걸 보고 나는 죽지 않겠다. 그래서 죽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기계 인간이었던 거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기계 인간, 기계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살다가 어떻게 가치 있게 가느냐.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세상에 왔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는 거고 평화망치 80님 예, 이 시간에 방송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에서 했던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했던 방송을 오늘서부터는 월요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 걸로 개편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술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에 방송하는 게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 퇴근하고 나서는 직장분들하고 같이 술 드시고 이 시간에는 방송을 들으시라.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방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좀 이따가 본방송에서도 제가 언급할 이야기지만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뭔가 치유해주는 일을 해주고 싶었어요. 치유. 우리나라에서 여하간 이유가 무엇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자식을 잃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가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다 묻는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슬프죠. 뭐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산에다가 모셔놓고 1년에 2번 정도 어떻게 하다가 뭐 어쩌다가 한 번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자식은 부모 가슴에 내내 묻어놓고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식을 잃었는데 그런데 그 부모를 우리나라의 이 군대는요 치유해주질 않고 자살했다라는 것만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라고 계속 윽박 지르고 그리고 괴롭히고 압박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끊임없이 충동해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만 하지 치료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주제에 가지고 이 엄마들 실제 그 군 유족들을 무대에 올려서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자식을 잃었는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이 공연을 보는 관객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리고 또 이 연극을 할 때 내년 5월쯤에 제가 이 연극을 이제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무대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 연극에 대한 대본은 제가 씁니다. 그래서 이미 대본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연극 지도는 당연히 제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회적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좋은 배우죠. 배우 맹봉학, 우리 삼순이 아버지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연극 지도를 할 겁니다. 연기 지도를 해서요.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족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동안 같이 해왔던 약 150여 분 정도의 유족분들을 그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 맹봉학 선배가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무대 음악, 무대 음악은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국민라디오 조합원 분들도 또 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국민라디오의 국장이죠. 라디오 국장, 우리 임대웅 PD께서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재능 기부해 갖고 돕고 싶다라고 하면서 같이 하기로 또 우리가 또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해서요,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연극을 내년 5월 정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연극의 표를 좀 미리 사달라는 그런 스토리 펀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극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들이 다 말씀하시지 못했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로 치유하는 과정, 그래서 유족에게는 치유의 과정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민에게는 진실을, 그리고 정치인에게는 어떤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를 좀 촉구하고 독려하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내년 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정치 출마자 대통령 후보군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호소드려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가 반영되고 그리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첫 번째 스토리 펀딩 이야기가 올라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그러면 우리 더 이상 군대에서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책이 나옵니다. 책으로 읽는 고상만의 수사반장 책을 나가는데요. 내년 늦으면 2월 초까지, 빠르면 1월 중순에 이 책이 나오는데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 또 오마이뉴스와 함께하는 글쓰는 인권운동과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유료 특강이 있는데요. 아직 몇 자리가 비어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이 글쓰는 인권운동과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 사진과, 그리고 신청하는 뭡니까? 요게 딱 걸려 있어요. 뭐라고더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사이트 이렇게 걸려 있는 거, 그거를 클릭하시면, 그러면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 펀딩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연극 이등병의 엄마 연극표를 미리 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링크 평화망치 80님 링크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 링크는 말고 또 있는데 아씨 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날까요? 이 시간에 왜 하시냐고 자꾸 묻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라 피바다님도 또 안녕하세요 갑자기 생방. 그런데 저는 늘 배너 띵동댕 평화만이 맞습니다.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배너 걸려 있는데요. 오마이뉴스에 본문 사이트에 가시면 고상만의 글쓰는 인권운동과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특강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 그러면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화만이님, 정말 고맙습니다. 벽을 허물고님, 예, 오타도 또 이렇게 수정해서 또 올려줘서 배너가 아니라 배너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또 이야기가, 정말 이 정권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지 정말 깜짝깜짝 놀랬다가도 또 놀래고 또 놀래는데, 오늘 또 진짜 놀랄 만한 또 이야기가 또 새로 발굴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 지금 25일 날이 마감이죠. 25일까지인데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날이 9일인데, 오늘 또 5차 유족에게 5차 협의를 하자. 아마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명분을 쌓아갖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다 했다. 그런데도 유족이 동의하지 않아갖고, 부검 영장 집행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아마 5차 영장을 발부한 것 같은데요. 5차 그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막판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 국정감사 때 정말 이게, 저는 국회의원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장관, 박근혜의 장관, 또 박근혜의 무슨 차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무원, 전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어떤 이유는 있다라는 생각으로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자기 당리당략과 또 자기한테 표를 던지는 지지자들이 또 자기 측의 지지자이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아무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누리든 더민주든 정의당이든 뭐 국민의당이든 기타 뭐 녹색당이든 누구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국민의 이익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지금 국민인 백남기 농부께서 사망을 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적어도 이것과 관련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진실을 알면서도 왜곡하고 그것에 대해서 흑칠 덧칠을 하는 방식으로 비난을 모면하고, 그리고 본질을 훼손해서 엉뚱한 논쟁으로 끌고 가서 그것을 유야무야 만드는 건요, 이것은 백남기 선생 한 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하게 백남기 선생님처럼 억울한 죽음을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잃게 됐을 때도, 그때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아시죠 여러분? 빨간 우이 가격설, 그날 백남기 선생님이 물대포로 직사를 맞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영상 비디오만 봐도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영상 비디오에서 보면 직사를 맞고 쓰러지니까 빨간색 우이, 비옷을 입고 어떤 남자분이 이분을, 백남기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백남기 선생님의 몸 위로 올라가서 직사를 대신 맞으면서 이제 보호해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하다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죄송합니다,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도 정말 빨간 우이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사실은 전 인간이라면 믿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빨간 우이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선생님을 뭐 구타하고 뭐 가격하고 뭐 머리를 내리치고 이런 주장을 자기네들도 하지만, 아마 속으로는 에이 정말 그게 말이 되겠어? 상식이어야 돼요. 정치는 상식이지 뭐 별나라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세상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보증금 1억에 220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런데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무슨 가격을 해서 백남기 선생의 사망의 원인이 됐냐, 뭐
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마라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들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주민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감장 스크린에다가 이 영상을 띄워놓고, 빨간 오이는 백씨를 때린 게 아니라 손을 뻗어 땅을 짚고 있었다. 그렇죠. 이게 물대포를 대신 맞고 있으니까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손을 짚고 있는 거였죠. 예? 대한민국 아짜님, 어이구, 115번째 팬클럽이 되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방을 이 시간에, 보일 1억에 220만님, 진짜 어디서, 가게를 이걸 한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왜 아이디를 이걸로 쓰시는지, 어디서 진짜 보증금 1억에 220만원짜리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부터, 예, 시간대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터 낮 시간으로 방송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예, 월요일날 저녁 7시에는, 예, 친구분들하고 약주 드시고, 술 한잔 하시고, 낮 시간에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기 어려운 분은, 예, 그러셨구나. 예, 영상을 보기 어려운 분은 이어폰만 듣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설탕말리님, 고맙습니다. 별풍선 116번째 팬클럽 회원이 되주셨어요. 집 월세를 리그. 근데 무슨 집이 1억에 220만원이나 돼요? 혹시 받으시는 겁니까? 주는 게 아니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증금 1억에 매월 220만원씩 받으시면.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빨간 오이의 남성이 무슨 뭐 배와 가슴을 짓눌렀다 이러면서, 예, 아까 전에 우리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예, 우리 라푼젤님이 말씀하셨죠. 김진태. 야, 이 사람 정말 좀 이따 저도 또 이 김진태는 오늘 또 한 꼭지 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이 사람 왜 이럽니까? 진짜 국민들에게 정말 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악마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진영 논리나 이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뭐 심지어는 일베에서는 뭐 그런 소리도 해대던데, 일베 쪽에서는 무슨 난파 공작원이라고 빨간 오이가 이런 진짜 멍청한 건지 바본지 이런 소리를 해대갖고 또 많은 분들을 또 격분케 했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오늘 밝혀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 논란이 있었던 빨간 오이에 대해서요, 알고 보니까 뭐 이게 지금 그동안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빨간 오이가 도대체 누구냐? 사라진 빨간 오이를 찾아라. 그래서 뭐 일베에서도 무슨 수배령을 내렸다는 등, 뭐 누가 무슨 누구죠? 일베는 아니고 무슨 멀쩡한 남자인데, 그 사람이 이 빨간 오이 남자에게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해서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글쎄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빨간 오이에 대해서 이미 지난 11월 달에 이제 민중총궐기가 있어서 바로 그때 백남기 선생님이 쓰러지신 거잖아요. 그 11월에 이 빨간 오이 남성 이 건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서울경찰청장 김정훈이가 바로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갔고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해 12월 11일, 사실은 이 빨간 오이의 남자를, 이미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 방해죄 혐의로 불러갖고 조사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하고 일반교통죄, 이게 뭐냐면 집시법 위반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에 참석했다는 얘기고요. 일반교통방해죄라고 하는 거는 차도에 나가서 집회를 했다는 죄목인데, 이 두 가지 혐의로 불러서 이미 조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설탕발리님 116번째 팬클럽이 내주신데 이어서 우리 보 1억에 220만님 별풍선을 또 감사합니다. 또 쏴주셨어요. 받으면 좋을 텐데 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저한테도 주시고 계속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라푼젤님, 예, 세상에 악마가 따로 없네요. 예, 그쵸. 야,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하고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까지 마치, 예, 빨간 우위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백남기 선생님을 뭐 저쪽 주장대로 하면 무슨 가해를 한 것처럼, 예?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치 이게 진실인 양 입 다물고, 그리고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사라진 빨간 우위를 찾아라 해갖고 현상금을 거내 모내 하면서 일배하고 일배 추종 세력, 그리고 일배에서 좀 커갖고 어른이 된, 예? 무슨 뭐 대한민국 무슨 뭐 청년연합인가 뭔가 하는 그런 집단하고, 그러면 늙어서 또 되는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일배가 늙으면 어버이연합이 되는 거죠. 하여간 그런 자들이 온갖 주접들을 떨면서 마치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하더니, 알고 보니까, 예, 경찰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그거 얼마예요, 벌써? 무려 10달이 넘어서, 10달이 넘을 때까지 이것을 입 꽉 다물고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안 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또 주장하겠죠. 자기네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 자체를 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또 궤변을 떨겠죠. 정말 이런 부도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수사도 하지 않은 것처럼, 자, 진실은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빨간 우위가 무슨 가격을 했네 어쩌네 그러면서, 예? 백남기 선생의 사인이 무슨 물대포가 아니라 사실은 빨간 우위의 옷을 입은 이 남자가 백남기 선생님을 구타해서 때려갖고, 그래서 무슨 사인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온갖 설과 설에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보니, 예, 진실은 바로 경찰의 직사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그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무리하게 이 사람들, 김진태를 비롯해서, 예, 나경원부터 해갖고, 순 거짓말장이 이런, 엉터리 같은, 그리고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거짓이라면 명백한 거짓말이고, 그리고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을 갖고 했다면, 신중치 못한 이런 말로, 이른바 국론을 분열시키고, 억울한 사람을 또 억울하게 만들고,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또 짓밟고, 그 유족의 마음을 또 짓밟는, 그리고 전체 국민들에게, 예, 정말 허황되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김진태, 나경원 사과해야죠. 그죠? 예, 그리고 경찰청, 진짜 정권, 바뀌어야 됩니다. 정권 바뀌어서,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공권력, 정의와 양심, 도덕과 법률과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이런 권력 지향적이고 독재 권력에 그냥 부하내동해서 정말 이런 부도덕한 짓을 하는 자들이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또 같은 헛소리하는 그런 나라 만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정권 바뀌고, 그리고 바뀌면 이 사람들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다시 온전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거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건요, 없는 죄를 만들어 그 사람을 탄압하는 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죄를 있는 대로 밝혀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정당한 처분을 내리는 걸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예, 이런 문제, 또 김진태, 나경원, 예, 그리고 또 찌라시를 흔들면서 헛소리했던 김무성, 예, 이런 자들이 다 정말 지금 또 이번에 선거법 관련해서도 최경환이니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김성회, 예? 경기 화성에 출마하려고 준비했던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출마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강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무혐의 처분을 검찰이 내렸잖아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증금 1억에 220만님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뿐이죠. 고상만 선생님 같은 분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길. 부끄럽습니다. 보증금 1억에 220만님.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받는 제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런 좋은 분들이 계신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방송하고 오늘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내주신 돈으로 제가 팟캐스트에 올리는 그게 이제 한 달에 10,000원 꼴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등록해서 그걸 올리려고 하면. 근데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예, 그 비용도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또 공유하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또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우리 저 도와주시고 또 함께 방송 들어주시고 또 추천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별 쓰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제 방송을 그래도 또 들어주시고 또 문자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혼자 벽 보고 미친놈처럼 떠들 수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일 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제가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죠? 다 여러분들 덕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주시니까 제가 정말 속에 하는 쌓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베개님, 지금 뉴스 보는데 박승춘 그놈이 2년 편향 공작질로 조작하고 있는 나라사랑 모시기 예산을 4조 원으로 늘리라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발언해서 난리네요. 진짜 정말 나 이거 이 방송에서 욕 안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방송 안 하고 강퇴 안 하는 방송 이거 한다고 했는데 박승춘은 제가 국회에서 있을 때 정말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은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승춘이 어떻게 하려는데 정말 이명박서부터 박근혜까지 딱 하나 우리가 보고 배울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지한테 충성하는 놈은 어떻게든 누가 뭐라든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비판해도 지켜주는 것. 이게 진짜 민주주의에는 정말 최악의 독이지만 그러니까 박순춘 같은 자들이 지금 보세요. 이명박서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그렇게 하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뭐 그분 하나만 나를 그냥 끌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욕을 먹든 비난을 받든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소니 4623님 어서 오십시오. 반장님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반갑습니다에 못하겠죠. 자, 이런 사람들 반드시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드렸죠. 정말 정치 탄압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바로 돌려놓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되돌려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경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이제 재야운동 하면서 경찰 정말 나쁘다. 참 못됐다. 이런 거 제가 많이 봤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김대중 정부 딱 들어서니까 제일 먼저 변한 조직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독재 권력의 잘못된 정권의 정치의 요구에 부응해서 잘못한 일 많았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정말 민중의 지팡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변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 많이 변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집회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집회를 방해하면 그 사람을 잡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집회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잡아가고 누군가 방해하면 그냥 지켜보는 그런 경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때 제일 먼저 변했던 게 경찰이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제일 먼저 변한 건 역시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 제일 먼저 변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8년 9년 되니까 경찰은 지금 거의 뭐 진실을 지키는 대상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그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목을 조르고 때리고 엎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실질 끌고 가잖아요. 우리 소니 4623님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맞고요. 크림악동님 저도 고반장님께 충성하신다고. 충성심이 부족합니다. 크림악동님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망부님 출연 때부터 팬이었다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느덧 1시간 지나가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2부 넘어서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1부 마치고 2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